안녕하십니까, 황풍년입니다. 요즘 세상에 양반이니 상민이니 하는 얘기 참 새삼스럽죠. 신분이나 계급을 따지는 시대는 아니지만 그래도 엄연히 양반의 정신은 남아 있습니다. 양반의 가옥뿐만 아니라 그 정신까지 고스란히 이어받은 21세기에 보기 드문 양반의 후손이 이곳에 살고 있습니다. 전북 장수군 산서면 오산마을의 권희문옹, 그 오래된 집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전북 장수군 산서면. 산들로 둘러싸인 고즈넉한 마을에 권희문 가옥이 자리하고 있다. 권희문옹을 마주친 곳은 마을 입구. 읍내에 나갔다가 귀가하는 길인데 우선 그 차림새부터가 예사롭지 않다. 다른 사람이 보면 이상하게 보지. 요상스러운 사람이 되게 왔다가. 그럼 뭐 마음이 연짝하나 그러진 않으십니까? 나는 구애는 없어요. 네. 왜 그러냐면 이 모양으로서 출입하는 것만 해도 내가 88세인데 어디 한 70년 이상을 이런 막내를 하니까 웃거니 말거니 좀 뭐 내가 나대로죠. 문을 내놓고. 마을에 들어서자마자 한눈에 띄는 권희문옹의 집. 오신지 알고 문을 열려. 누 주어지만은 좀 들어앉아서 얘기하고. 네모 반듯한 마당과 단정한 가옥의 매무새가 먼저 눈에 들어온다. 마루에 엉덩이 붙일 틈도 주지 않고 고방으로 향하는 권희문옹. 손수 씻어서 정갈하게 보관해온 홍시를 접대용으로 내놓는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제가 받겠습니다. 넣어요. 이 차기는 차지만은 그렇게 내가 먹어보니 내가 지금 먹어요. 마시고. 하나 드십시오. 그래 제가 하나 먹겠습니다. 자, 하나 더 들으세요. 예. 들으세요. 자, 하나 더 드릴게요. 이리 와. 말아서 먹어. 손님을 맞이하는 것도 양반의 중요한 법도 중 하나. 5대째 이 집을 지키며 살다 보니 별의별 손님들을 다 겪었지만 지금도 오는 사람 막지 않는다. 요 집은 우리 5대조 할아버지가 비로소 이 집을 저기 되어갖고 이제 내가 증손그냥 옆에서 사는 집이 됐지. 그러니까 지금 영년 해수를 따진데 뭐 한다고 하더라도 200 한 몇십 년 되었지. 네. 10년만 지나도 집을 바꾸고 싶어하는 것이 요즘 사람들인데 이 집의 나이는 무려 220살. 기역자형의 몸체는 150년 전에 중건을 했고 안사랑채와 바깥사랑채가 마치 바람막이라도 하듯이 마당을 중심으로 배치돼 있다. 조선조 귀족층 가옥의 대표적인 형태라고 하지만 이 집을 드나든 사람은 선비에서부터 거린, 병자에 이르기까지 신분과 귀천을 가리지 않았다. 부시 시절에는 좀 경제가 해서 남을 밥을 줄만 하고 집도 쓸 만큼 지어서 공부하려고 집을 만들어 놓고 있으면은 동서남북 다니는 사람들이 집을 많이 찾아갑니다. 많이 찾아가. 야, 그러면은 그 집에 가면은 심지어 병장 치료를 그 집에서 하게 돼요. 오고 가는 손님을 대접하고 구안하고. 내가 자랑거리로 사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지도가 그런 거라고. 우리 집은 아주 손님 많기로 유명한 집이요. 그 옛날에 비하면야 요즘은 손님 치레라고 할 것도 없다.
의왕서라 이름 붙인 바깥사랑채는 아예 서원 형태로 지어져 있다. 권이문옹의 증조부 때까지만 해도 한강 이남의 선비라면 의왕서를 거쳐가지 않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이름난 곳이었다. 산 높고 물 맑은 곳에 깃들어 산다는 의미의 의왕서. 이곳을 찾는 선비는 누구나 융숭한 대접을 받았고 지나가는 과객도 숙식을 할 수 있었던 적선가옥이었다. 고졸한 선비의 정신과 풍모는 2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빛을 바래지 않고 남아있다. 선비란 어떤 사람들을 선비라고 할 수 있었습니까? 예, 약간 뭐 나는 무식한 사람이지만은 제 사람자가 나를 보고 선비라고 하는 소리는 대접원이라고 하는 소리지만은 친구들 만나면 그런 얘기도 보고 글도 찍고 그렇게 기대지. 그러니까 저희들은 이제 귀천이 없어졌다 하지만 그래도 선비 그러면 저희들이 보기에 알기에는 뭐 직업이나 신분 이런 차이별을 좀 두는 것 아닙니까? 있죠. 있다 뿐입니까. 그런데 차이별은 인간이 그걸 차이를 둘라는 것보다도 자연히 세상을 살아가자면 차이가 생기는 거예요. 네. 계급 문제는 이제 그것을 이해를 하자면은 나는 이렇게 이해해서 쉽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행동이 계급에 따라가는 것이 행동을 잘하면 엊그저께 나머지 신바람 군도를 했고 종을 살았더라도 그 행동을 잘하면 양만 주는 것이고 다른 거 없어요. 암만 양반의 후예라고 하더라도 제 행동 못해가 부모한테 부여하고 친구 간에 신의 없이 덤벙거리면 그건 상님이 되게 싫어 상님 주는 거예요. 그게 이걸 이해를 하자면 말이 많습니다. 그게 진리할 수 없어. 예. 아니 진짜 어르신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예를 들면 옛날부터 참 체면에 죽고 사는 게 양반이라지만 혼자 있을 때 더욱 가혹해지는 것이 선비의 법도였다. 아들 내외와 함께 살고 있지만 철저히 공간을 분리해서 생활하고 있는 권이문옹. 늘 그렇듯이 한치의 어긋남도 없이 아침을 준비한다. 몸이 아픈 며느리를 위해 버선 대신 양말을 신었을 뿐 나머지 복식은 모두 옛날 그대로다. 88회를 이렇게 살아왔으니 불편하지 않느냐고 묻는 것은 오히려 우문일 뿐. 집을 개조하면서 기름 보일러도 놓고 부엌도 입식으로 바꿨지만 화장실만큼은 아직도 한참이나 떨어져 있다. 아무리 시대가 바뀌어도 도무지 적응할 수 없는 것은 있는 법. 머리 모양과 복식을 바꾸지 못하듯이 매일 아침 행해지는 이 의식과도 같은 행위를 권이문옹은 버리지 못한다. 지금 내가 한 30년 동안은 이런 정도로 격식은 없지만은 내가 편일히 하고 있는 것이 이러고 이래지. 젊은 시절은 일어났지만 이제는 몸뚱이만 생각하고 있으니까. 노동은 하기는 한다고 하지만 노동을 시키는 사람이 아니고 내가 내 몸뚱이를 위해 세상 사는데 내가 남한테 추원골 안 베이고 그러려고 하니까 뭐 그 누구를 위하는 것보다도 내가 나를 위해서 그러는 거지. 단정하게 의관을 정제하고 양반다리를 하고 앉아야만 비로소 하루가 시작된다. 마음을 닦는 것과 몸을 닦는 것이 서로 일치했을 때라야 진정한 선비인 것이다.
생활 공간이 분리돼 있듯이 밥을 먹을 때도 아들 내외와는 겸상을 하지 않는다. 아들, 손자 2명에 증손자까지 보았지만 이 집을 지키는 사람은 권이무농 혼자다. 큰아들 내외가 곁을 지키고 있고 후덕한 며느리는 효부상까지 받았지만 봉양 그 이상의 의미는 아니다. 나부터라도 자식들한테 그런 것을 본받아가지고 자식들한테 자유도 줄 수 있으면 자유를 주고 그런 것이 옳지. 낙도에는 별 수 없이 옛날 방식으로 따라가야지만은 자식들이는 그렇게 허락옷을 못 얻었어요. 그리고 이제 마음은 아들이고 몸은 이제 마누라랑 듣고 그러지 뭐. 부모고 자식이 때문에 하는 것이 어떻게 바라봤어요. 무슨 특별한 고집이 있어서도 아니었고 남들에게 내보이기 위해서도 아니었다. 그저 살아온 삶이 그러했다. 부모에게 배우고 선생에게 배우고 살아오면서 배운 것이 선비의 정신이요 풍모였다. 평상시에는 뭐 쓸 일이 없은 게. 그리고 나는 말이야, 난 이건 놀 적에는 시국에 대한 걸 들으려면 저건 던지면은 노래만 들으려면 조금만 요거 노래만 듣기 놓은 것이요. 노래는 내가 참 듣기를 좋아하는 사람이거든. 내가 만약에 이런 가정을 태어났으면 나도 가수 한 사람 될 거예요. 내가 그런 노래도 내가 불렀어. 안무중이나 불렀다고 아주 젊어서는. 어떤 단가나 이런 거? 단가 같은 거는 불렀지. 그런데 이제 지객이 들어서 나이 40, 60대 혼인하는 그러지만 40, 50대는 시조도 하고 노래도 부르고 있어. 그러니까 요것은 내가 놓고 있는 것이 그거 들으려고 딱 규정을 해놔버려서. 근데 저걸 오래 틀어놓고 보면 별거 다 나오잖아. 그런 게 노래 부르고 춤추는 건 내가 많이 안 하는데 그 서로 교제해서 상대하는 걸 보면 말이요. 저렇게 그냥 가서 쓰겠냐 하는 생각이지. 저렇게 그냥 가서 쓰겠냐 하는 생각이요. 예? 남녀 간에 상대해서 대화하고 정당 서로 한다는 거 그냥 다 좋은데 그건 나쁘다고 하는데 참 과도한 때가 배인단 말이요. 몰라고 나보다 물어보사. 그러니까 말이나 행동에. 자네도 이거 뭐 범도 뭐. 젊었을 때는 신식문물에 빠져들기도 했다. 평생에 단 한 번 입어본 양복은 아직도 사진 속에 그대로 남아있다. 유복한 양반 집안에서 어려움 모르고 살았지만 그만큼 짊어져야 할 짐들도 많았다. 그 짐을 함께 져주었던 아내. 17살에 시집와서 평생을 함께했던 아내는 3년 전 세상을 떠났다. 내가 참 그 별말 짐다 부르라는구만. 내가 14살 장기 가서 장기한테 안 좋아? 저런 사람이 말은 말대로 해야지 하면 장기한테 안 좋아? 날 보고 별말을 다 부르면 내가 다 한디. 내가 웃음소리를 좋아하는 사람이야. 근데 장기한테 안 좋아? 예쁘고 착했던 아내. 권이무농은 법도대로 3년상을 치렀다. 한 3년 지냈니? 생각이 난다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닌가? 당연한 거 아닌가? 나라도 한 50년 이상 60년이라는 세월을 같이 살아서 근데 우리 봉지사 한 뒤에 애썼고 또 나에 대해서도 남편이라고서 수고로운 일은 와서 협력해주고
아니 무슨 생각이 없을 수가 있는가. 돌아보면 한순간도 몸과 마음을 놓지 못했던 세월이었다. 지금 시대에 양반으로 산다는 것은 화려한 일도 아니고 누구에게 우러름받는 일도 아니다. 그런데도 끊임없이 자기를 돌보고 주위를 돌보고 흐트러짐 없는 생활을 유지해야 한다. 젊은 날의 윤기는 세월 저편으로 흘러갔지만 빛나고 기름진 것만이 좋은 것은 아니다. 마음의 중심을 바치고 있는 주춧돌 하나만 있으면 인생은 그리 헛되지 않은 것. 삼성오신하느니 유인모의 불충호하여 불교의 불신호와 전불스보야니라. 성현의 가르침을 머리에 담기보다는 몸속에 새기고 살아온 세월. 가르침은 그대로 삶이 되었다. 성현의 말씀이라고 해서 무조건 하고 잘 모르고서 아는 것 같이 하고 내가 독신도 돈도 아닌 빚도 안 하면서 그런 소리 할 있는 주제는 없지만은 언충신 행도경이면 말이 충성하고 헛된 소리, 시잘데없는 소리 그런 말을 하지 않고 충신스러운 말만 하고 돈독스러워서 뭐든지 규정대로 하고 건강하고 그거 참 오직 좋은 일. 언행일치를 제일로 꼽는 선비의 생활. 누가 강요해서도 아니요 잘한다고 상을 받는 것도 아니지만 권위무농은 생활 속에서 유림의 근본을 그대로 구현하고 있다. 유림 총회가 있는 날. 장수향교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향교로 보존될 수 있었던 것도 권씨 가문 의왕서의 힘이었는지 모른다. 유림총회는 신년 인사도 나누고 춘계 석전대제를 준비하는 자리. 글자 그대로 선비유자 수풀림자거든요. 예, 선비들의 어떤 무리. 이제 약식으로 유건으로서 이렇게 이제 그 상의도 못 입었는데 저 어린 차림새가 정장이십니다. 정의관이시고. 유림들 가운데서도 권위무농의 풍모는 우뚝하다. 연륜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품과 갈고 닦은 학식에 기반한 선비로서의 당당한 풍채. 회의 시작부터 끝까지 권위무농의 꼿꼿한 자세는 시종 여일하다. 유림 총회가 있을 때마다 권위무농을 모시는 것도 이러한 선비의 풍모를 후대들에게 전하고 싶은 마음 때문일 것이다. 미리미리 챙기셔야 돼요. 그리고 특조법을 하실 때요. 특조법을 하실 때 지금 저 참고적으로 하실 거는 특조법을 하실 때 임순성 전 감사께서 한 번도 뭘 안 하신 것 같은데. 유자의 명분이라고 하는 것이 명분만 가지고는 유자가 아닙니다. 첫째는 충효열, 명분만 유림이라고 해서 유림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은 지금 몇 해 전보다는 지금 모든 것이 더 진로에 서서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나니까 앞으로는 좋은 일이 더 많겠죠. 우리 어르신 수고 많으셨네요. 당찬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돌연간 촬영을 하신다고 해서 내가 사양한 나온 게 촬영을 하신다고 하는데 할 말이 뭐 있겠습니까? 민족에 대한 무슨 공로가 있다든지 농촌 생활에도 농촌에 대한 공로 있는 사람은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나는 아무데나 사정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루아침에 변경해서 하지 말라는 것을 할 수가 없으니 이렇게 왔지만은 자식손자는 시대 따라가고 해요. 나는 내 시대가 있었고 인간의 기정은 많습니다. 아니에요. 기정은 많이에요. 다른 게 아니라 사람은 도리를 먼저 해야 한다는 게 도리를 먼저 배웠지. 정의는 있지 않을 거 아닙니까?
정신이 정신이니까. 정신이 정신이요. 수행하듯 걸어온 88회의 생애. 권위무농의 발걸음에는 거짓이 없다. 이 땅을 살다간 수많은 선비들이 그러했듯이. 오늘도 사라지고 잊혀져가는 것들을 위해 셔터를 누른다.